그럼 다음에 제가 어제 프레스티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프레스티 인터뷰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폴 조지의 어제 질문 한 27분 인터뷰가 그 정도 했었는데 폴 조지 수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놀랄 일이 없다. 잘 리앱하고 있다. 재활하고 있다. 그 정도로 끝냈고 로버슨 대해서는 네, 텍사스 고향인 텍사스에서 잘 훈련하고 있고 그들 그룹하고 잘 훈련하고 있고 계속 비디오 클립으로 체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것 같고 영상을 보니까 코트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뭐 근질근질 하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하니까 건강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사치세 이야기나 드래프트를 왜 그런 식으로 뽑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선수를 뽑았냐. 일단 각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그 뭐 의료진이나 뭐 코치진이나 프런트진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러니까 프리스트 혼자서 만들어낸 결정은 아니라는 말이죠.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자세하고 종합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에 있는 팬들도 그렇고 외국에 있는 팬들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외곽슛이 있는 선수를 뽑아야 뽑아 뽑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일단 프레스트 입장은 팀 내부적으로 슛이 더 향상돼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에 누구를 지금 뭐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오겠지만 일단 팀 내부적으로 더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부분을 7월 1일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의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수 고르는 기준 프레스티가 선수를 고르는 기준은 일단 그 선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배경하면 성품은 또 어떻고 주변에 어떤 농구를 해왔는지 환경하고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해왔는지 그런 걸 다 고려하고 프레스티는 확실히 현재보다는 잠재력이 있는 한 2, 3년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선수를 어리고 능력이 있을 만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뽑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 러스랑 조지 프라임 타임에 달려야 되는데 직전감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견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프레스티의 의견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문님은 어때요? 저야 뭐 이런 프레스티의 성향 때문에 오클라호마를 팬이 됐기 때문에 저는 프레스티의 정책에 대해서 되게 동의하는 바인데 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윈나우 모드이고 또 우리의 현재 사치세 상황을 봤을 때 드래프트에서 득점감 좀 나이가 있더라도 실링이 좀 낮더라도 하이플로어 성향의 선수를 뽑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 바꿔서 얘기하면 이번에 우리가 21픽, 21픽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위에 20픽까지 뽑았잖아요. 네, 그 아래 선수들 중에 득점감으로 당장 우리 로스터에 로테이션으로 들어오고, 이 선수가 우리는 길게 봐야 되니까 프로에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라고 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크게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우리가 원래 우리 픽이었던 21픽으로 뽑았던 브랜든 클락이 아무래도 계속 로터리 안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음, 이번 대학의 자이온보다 높은 PER도 기록을 했고, 음, 뭐 이래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 프레스티가 생각한 거는, 프레스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걸로 얘기했던 게,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우리 팀의 목적은 단순히 뭐 2, 3년 달리고 리셋하고 이런 팀이 아니라, 음. 10년, 20년을 장기적인 컨텐더로 이끄는 게 내 목표다라는 걸 했었어요. 인터뷰를 옛날에 그쵸. KD랑 러스가 있을 때. 제가 그런 점에서, 최근에 올린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슷한 이야기를.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루키 스케일,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네. 4년이 끝나는 거 봤을 때, 클락이라던가, 사이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되게 빨리 뽑혀서 캠 존슨. 논란의 중심이 된 캠 존슨 이런 선수들이 루키 스케일이 끝나면 거의 뭐 27, 28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음, 근데 베즐리는 4년 계약이 루키 스케일이 끝나도 22, 2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차피 루키 스케일 끝나고 퀄리파잉 오퍼 매치 시켜서 RFA로 만들면 이 선수는 좋든 싫든 다른 팀이랑 매치 해버리면 우리 또 이 선수를 4년간 또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저 어린 선수 그리고 실링 높은 선수를 뽑으면 음, 최대한 최소 8년 이상은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뭐 그쵸. 우리 팀으로 쓰든지 아니면 트레이드 칩으로 전환해서 액세스로 만들든지 그런 음,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을 프레스티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음, 또 뭐 마냥 특정감이라고 해도 이 선수가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 프레스티가 프로젝트로 음, 뽑았는데 음, 퍼거슨이 솔직히 저도 그렇고 다른 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퍼거슨이 2년 차부터 이렇게 우리 팀의 중요한 어, 부분이 조각이 될 수 있었던가. 그쵸. 그리고 이렇게 생각보다 잘 컸죠. 퍼거슨처럼 빠르게 로테이션에 진입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 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았나 생각을 음. 합니다. 그 프레스티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역사적으로, 드래프트 역사적으로 20번 때 뽑힌 선수들은 40% 정도밖에 벤치 플레이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팀에는 주전으로 뛰기 어렵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스티 철학은 확고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중간한 애들, 그런 애들 뽑을 바에는 확실히 미래가 보이는,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미래가 보이는 그런 선수를 뽑는 성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프레스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사치세 부분. 이거 왜 안 뜨지? 이 시간이 걸리구나.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치세랑 그리고 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문님이 방금 루키 스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희 썬더가 팀이 생성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4년차, 5년차 때, 3년차부터 그렇게 성공이 시작됐잖아요. 어느 정도 파이널 가고, 서브 파이널 가고, 파이널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서브 파이널까지 갔나요? 한 2년, 3년 더 걸렸었나? 아무튼 계속, 선파에 3번 갔었죠. 상대적으로는 성공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애들이 루키일 때, 좀 젊을 때, 음, 그러니까 프레스티가 한 이야기는 모든 팀들은, 그러니까 각자의 타임라인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가 사치세를 몰고 있는 건 뭐 지난 7, 8년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을 줘야만 팀을 유지할 수 있는 어,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치세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트레이드 루머가 아담스나 로버슨이나 슈로더 트레이드 루머가 있긴 한데 작년에는 폴 조지와 그랜트, 특히 폴 조지 같은 경우는 MVP 기량을 뽐낼 만큼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고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임했지만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 오프 시즌은 어, 아무래도 그 정도의 사치세를 물기에는 팀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공격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사치세를 절감해야 된다고 해서 프레스티가 팀의 전력을 약화시키면서 트레이드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번 시즌 마무리 인터뷰 해석에서 올려드릴 때도 그랬고 시끄러워요. 좀 시끄러워. 조심히 다뤄줘요. 그 마이크 쪽. 네, 떨궜어요. 그
인터뷰에서도 그랬지만 이번 여름을 통해서 팀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좀 더 연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그리고 또 워즈가 그랬잖아요. 그 트윗에서 썬더는 챔피언 컨텐터를 위해서 무조건 달린다. 달리는 그런 마인드다. 그러니까 프리스티가 하고자 하는 말은 사치세는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만 팀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에 커뮤니티에 보니까 뭐 아담스, 로버슨, 슈러더 21픽 끼워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문의를 해봤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타팀 팬들은 뭐 실패를 인정한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리셋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럴 거면 폴 조지를 팔아야 되죠. 포기를 하고 리셋할 거면 가장 가치 있는 게 폴 조지인데 폴 조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프레스티가 어떻게 트레이드를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력이 약화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폴 조지를 잡은 이상 달릴 겁니다. 썬더는. 로버스는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루머 있잖아요. 21픽 더해가지고 로버슨이랑 슈로더랑 아담스랑 가격을 한번 문의해봤다고. 그건 말 그대로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말 한번 그대로 그냥 던져볼 수는 있죠. 어느 정도 할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정도인데 기사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또 사람들이 뭐 빅 무브를 가져가려는 프레스티의 어, 생각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썬더는 프레스티는 어디 막 떠들어대면서 그 트레이드나 계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루머가 나오면 한 귀로 흘려 들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루머도 흘려 들으시면서 지혜롭게 받아들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다른 팀 팬들은 관심 없잖아요. 어차피 썬더가 어떻게 하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리셋 하려나 보다, 포기하려나 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뭐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그쵸. 저 혼자 말하기 힘드니까 좀 말해봐요. 목 아파. 저 계속 말씀하시길래. 응.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사치세 절감 이래버리니까 무조건 이제 뭐 사치세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 뭐 셀캡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해서 아담스를 팔아야, 덤핑해야 된다. 뭐 슈로더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음, 뭐 에이프런 라인?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음, 에이프런 라인, 그 쉽게 말해서 징벌적 사치세 라인을 내는 라인, 음, 타임 라인, 그 라인을 내려가기 위해서 움직였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사치세를 절감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셀러리 복잡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사치세 떨구어서 팀 전력 약화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치세 절감 무브를 위해서 프레스티가 취할 거는 패터슨? 패터슨, 패터슨 정도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뭐, 패터슨을 그대로 로테이션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음. 우리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채팅창 올려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담스는 팔기가 애매해요. 약간 안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아담스 뭐, 스탯지 보고, 연봉을 보고, 아, 이거 너무 오버페이다. 음, 가치 없다. 픽을 껴야만 딜만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컨텐더 팀, 샐러리가 빡빡한 컨텐더 팀에겐 당연히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한두 푼이 절감하는데도 빡빡한데, 뭐, 아담스 25mm면 뭐,
어쩔 수 있겠냐 하지만 이게 언더캡 팀 입장에서는 아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아담스만이라도. 음, 왜냐하면 언더캡 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샐러리 흡수해주면서 픽도 받고 근데 아담스 자체가 뭐 악성 계약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파슨스나 뭐 마인미나 뭐 이런 애들처럼 뭐 들어눕는 애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몰코프나 뭐 이런 애들처럼 못 써먹는 건 아니니까 음, 이게 마드리드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공격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뭐 제 개인적으로는 리그 탑 10급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사람들이 드러먼드 가지고 드러먼드랑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솔직히 드러먼드는 리바운드 빨로 좀 과대평가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몸뚱아리 되게 좋고 상위픽인데 마찬가지로 뭐 1대1 뭐 공격력이 되게 뭐 뛰어난 부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비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오클뽕 빼고 보더라도 아담스가 좋은 편이거든요. 음. 근데 뭐 물론 뭐 금액 계약 금액 차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충분히 드러먼드보다는 아담스가 좋다고 평가하는데 아담스는 악성이고 드러먼드는 뭐 듀트의 코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리고, 로버슨도, 아까, 뭐지? 로버슨 악성 계약이라고 누가 그러셨는데, 마드리는 님이, 로버슨도 저희가 팔기가 뭐 한 게요. 폴 조지가 재계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로버슨이에요. 그거는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그, 워셔스키 맞나? 워즈를, 그냥 워즈라고 해요. 그냥 워즈랑 워즈로 ESPN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버슨도 계약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참고한 선수 중 한 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프레스티나 감독이나 코치들이 모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대로 가동을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로버슨 부상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안고 갈 거라고 봐요. 로버슨은. 어떻게든 한 번은 가동을 시켜봐야 로버슨, 그리고 폴 예. 조지, 그랜트, 아담스 이렇게 가동을 시켜봐야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봐야 뭐 계산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로버슨은 만약에 팔더라도 지금은 팔면 안 되죠. 지금은 로버슨의 가치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요. 음, 누가 사겠어요? 1년 반 동안 코트에도 못 나온 애를 음, 누가 사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프레스티가 로버슨을 팔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열심히 재활시켜서 코트에 내보내서 경기력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뭐 로버슨의 수비가 아직 살아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쇼케이스를 하는 거죠. 일종. 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여전히 로버슨 수비 좋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음, 뭐 그거에 구매자가 달려들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 댓글 잘 살펴보면 이제 아담스의 셀렉션이라던가 음, 슈팅 이슈 그다음에 뭐 프리시즌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계속 우리도 슈팅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빅맨이 3점 슛을 던져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게 아담스가 만약에 뭐 썬더볼님도 뭐 영상에서 아담스가 연습 때 3점 던지는 그런 거 영상도 올리셨지만 음, 이- 아담스가 3점을 던지기 위해서 스페이싱을 위해서 페인트 좀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게 우리 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 기회 포지션을 많이 가져오는 포지션보다 공격 기회 창출을 더 많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오펜 리바를 받아 잡아와야 되는데 음, 그런 오펜 리바를 많이 잡고 뭐 그걸 아담스 다시 풋백을 연결하든 팀은 밖으로 빼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노리든 그런 부분 해줘야 되는데 음, 아담스가 슛 위에서 빠져버리면 이런 부분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담스는 밖에 박혀 있고 오히려 결국엔 러스의 샷이
러셀 샷으로 귀결되는 부분인데 음, 이게 무조건 파이브 아웃이라고 해서 빅맨도 밖에 나가서 슛을 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오히려 러셀의 미들슛이라던가 음, 또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자유투는 확실히 개선을 시켜야 돼요. 적어도 65%, 70% 이상 정도는 아담스는 무조건 70% 정도까지 나와줘야 되고 음, 러스는 뭐 가드니까 무조건 평균 자기 해왔던 것처럼 80% 이상 넘겨줘야 되고 음.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공격 기회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도 상대방이 파울했을 때 우리가 그걸 쉽게 쉽게 득점으로 이어나가서 음, 점수를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음. 우리가 계속 제일 안 됐던 게 자유투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긋나 버린 거죠. 이게 차곡차곡 쌓아줘야 되는데 노엘 말씀하세요.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제 생각에 노엘은 지금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올 시즌 뛰었는데 이 부분 제 생각엔 노엘이 이 정도 모습, 이 정도의 코트 위에서의 생산성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가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13분에서 15분. 이게 왜냐하면 노엘이 프레임이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빵형 센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고 들어온 거에 되게 약해요. 근데 느바에는 아직도 뭐 몸뚱이 센터는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랑 매치업 할 때 노엘이 약한 부분 그리고 비단 이제 빅맨들뿐만 아니라 가드들이 밀고 들어올 때 뭐 대표적으로 제일 눈에 기억에 들어오는 건 이제 릴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릴라드 같은 애들이 이렇게 돌파해서 뜰 때 레이업 골밑으로 뜰 때 이제 아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점프하며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음, 가드들이 근데 노엘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얇기 때문에 접- 공중에서 수직으로 떴고 접촉을 했는데도 이게 가드들이 안 밀려나고 가드들이 오히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엔드원을 노리거나 뭐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조금 있긴 해요. 아담스 체력 문제. 아, 이거는 진짜 코치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아니, 그렇죠? 아담스뿐만이 아니라, 그, 제가, 결국엔 이 음, 뎁스를 늘려서 음, 결국에 우리 팀은 빅맨이라고 해서 뭐 드랍백 시스템으로 뭐 계속 페인트 점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음, 모든 선수들이 계속 퍼리미터에서 스위칭하고 프레셔 넣고 헤지 걸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윙 뎁스가 늘어나서 음. 다른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서로 줄여 나가줘야 되는데 저번 시즌엔 그게 안 됐죠. 이제 로버슨 한 시즌 내내 빠져 있었고 아브리네스 그, 나갔고, 중간부터 빠지고 디알로랑 레이더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수비에서 문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TLC도 나갔고, 계속 주전들 갈아 넣는 수밖에 없어요. 걔네들이 수비도 믿음직하기 때문에. 감독 성향이 또 있어요. 수비 못하면 선수를 안 쓰는 감독 성향도 2년 연속 이런 식으로 팀이 시즌 중반에는 폼이 엄청 좋았다가 시즌 후반기에는 풀업 가기 전에도 폼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이런 건 2년 연속 이렇게 되는 건 분명히 선수들 책임이 아니라 저는 감독이랑 뭐 프레스티는 지난 시즌, 이번 시즌에 잘못이 있었다고 봐요, 저는. 이건 어차피 선수들한테 다 부담이 갔던 거기 때문에 아담스뿐만 아니라 조지도 그렇고 러스도 그렇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랜트는 젊어서 괜찮은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퍼거슨도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약간 시즌 후반기 때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막상 뭐 수비 포기하고 공격 좋은 애들 넣자 이런 얘기도 레딧도 하고 뭐 우리도 하지만 음, 정작 수비 안 좋은 애들 들어가면 아 얘 수비 너무 못한다 빼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오니까 그쵸. 결국에 그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일장일단 있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님이 노엘 나가면 어떤 선수 들어오면 근데 우리가 전 들여올 돈이 있나? 이게 우리는 일단 이번 오프 시즌에 미드레벨 익셉션을 못 써요. 그래서
음, 우리가 FA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금액은 미니멈밖에 없어요. 미니멈. 음, 그러니까 노엘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미니멈급 센터밖에 백업에서 미니멈급 센터밖에 못 데려온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피닉스의 리션 마드리드님이, 홈즈, 홈즈, 알렉스, 근데 홈즈 이번에 무슨 경찰서 가는 이슈 있었던 것 같은데. 마리화나 이슈가 있었죠. 아, 마리아나 정도는 음. 뭐 노일도 있었고. 알렉스 랭 같은 경우는 수비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고, 또 에틀에서 이번에 스탯을 좀 뻥튀기 잘해가지고 포장이 좀 잘 됐어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아마 애틀에서 웬만하면 남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피닉스의 리션 홈즈, 그 음. 다음에 멤피스의 노아, 아, 노아. 노아도 조아킴 노아, 노아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음. 인디애나의 카일 오킨. 오킨, 이 세 오킨. 명, 음. 어, 이 세 명 정도가 제일 무난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제일 베스트는 뭐 노엘이 남아주는 거지만. 리치 폴이 이번에 우리 베슬리 뽑아주기 했으니까 프레스티가 노일 좀 잘 구슬렸으면 좋겠네요. 스테이 해라고. 떠나지 말고 남으라고. 그건 진짜 행복회로 저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 회로를 돌립시다. 너무 그렇게 다운될 필요가 없어요. 요즘 뭐 썬더 팬들 글 쓰는 거 보니까 약간 뭐 걱정이 많던데 농구는 걔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봤자 영향 없어요 걔들한테. 아, 그리고 저도 이게 현성님이나 JYP님도 노아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노아를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아 자체도 이번 시즌 멤피스에서 보여준 거 보면 수비는 아직 살아있고, 음, 뭐 원래도 피켄롤이라던가 잘했던 선수에다가 이제 우리 아담스라던가 그랜트, 뭐 노엘도 마찬가지지만 걔네들이 못했던 음, 이제 하이포스트에서의 피딩. 음. 아, 그쵸. 그거는 뭐 노아가 예전 제일 잘했던 거니까. 노아 별명이 뭐지? 포인트 센터였죠. 포인트 센터. 포인트 센터. 어시스트 어마어마했었죠. 시카고 있을 예. 때. 근데 이제 노아도 멤피스 생활에 만족하긴 하지만 또 노아 대학 시절 감독이 도노반이잖아요. 음, 플로리다. 그래 감독이 좀 플로리다 커넥션. 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밀고 있거든요. 노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예. 플로리다 커넥션으로 어떻게 자기 제자 좀 리크루팅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멤피스에서 뛴 게 시카고에서 뛴 것보다 더 좋았다고. 쉽지 않겠는데? 그렇죠. 그쪽에 멤피스에 지금 베테랑도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기서. 그쵸. 모든 아무리 탱킹 팀이라고 하더라도 라커룸에서 이제 라커룸이라던가 코트 위에 베테랑 있어주는 게 도움이 음. 되니까. 여러분 계속 이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제가 준비한 한 게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싫으셔도.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배가 고프네요. 살 빼야 되는데. 자, 프레스티 마지막 인터뷰 요약입니다. 여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트레이드 루머나 뭐나 아직 이제 여름 내내 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조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프레스티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드래프트 일이 진정한 오프 시즌의 시작일이다. 그 말을 참고로 하자면 그 루머 자체는 말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할까 싶어서 그냥 궁금증에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 그 로버슨, 아담스, 슈러더 당장의 그 루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여름 한 7, 8, 9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뉴스 같은 게. 그리고 코치 세 자리가 지금 비었어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었는데 터줏대감이었던 코치들이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코치 세 자리를 위해서 도노반 감독이 혼자서 많은 사람들하고 그 후보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프레스티가 관여하고 있진 않대요. 그래서 전적으로 감독한테 맡겨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전 코치들은 자기와는 약간 스타일이 달랐던 코치였다고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감독이 알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서머리그를 통해서 일단 퍼거스는 이번 서머리그 안 나가고 디알로는 나가겠죠? 아무래도. 네, 디알로는 아마 나갈 거예요.
디알로에 약간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님은 기대를 안 하고 있지만 아무튼 서머리그를 통해 가지고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는 이번에 FA에서 세 번째 가드, 세 번째 포각, 지금 음, 펠튼이 맡고 있던 자리. 음, 근데 이 펠튼이 FA를 나가지만 이제 다시 펠튼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리에 뭐 펠튼이 은퇴한다거나 다른 팀으로 간다거나 어떻게 음, 될지 모르니까 한다면 이제 그랜트 형이죠. 제리안 그랜트. 음. 이 그랜트가 올랜도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올랜도에서 어거스틴이랑 브리스코한테 완전히 밀려가지고 음, 그래서 이번에 걔를 데리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랜트랑 뭐 케미스트리 뭐 좋아지면 우리도 좋은 거니까 음, 어 그래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빅맨 제일 중요한 거죠. 음. 그 다음에 패터슨 자리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스트레치 4번. 그럼 패터슨이 나가게 된다면, 그쵸? 패터슨 나가든 말든 나가든 말든? 나 응, 패터슨 만약에 뭐 만약에 우리 뭐 애 도, 한 명 데려왔는데 걔가 뭐 음. 잘해서 패터슨 대체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패터슨, 뭐 그럼, 패터슨 철회, 나가서 음. 걔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거는 패터슨 뭐 나가는 게 최선일 것 같아. 저는 써도 될 것 같아요. 패터슨이 아쉬운 이유가 올 시즌에 3점이 좀 안 들어갔고 기복이 좀 심했고 초반에 음. 공격에서 좀 우리가 옵션이 원했던 없어요.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음. 예, 뭐 아직 뭐 노세아가 올 나이는 아니니까 뭐 반등할 수 하면 제일 좋고요. FA 로이드 맞는 거 기대해 봐야죠. 아,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이번 연도 끝나면 FA네. 그 브로디 님이 2A 계약한 선수들 소개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문님 좀 해줘요. 루겐츠 돌트 루겐츠 돌트라고 해서 애리조나 주립대를 1년 신입생이고요. 이게 그냥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미첼의 완전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몸도 키는 작은데 몸 땅땅하고 음, 윙스팬 길고 이래서 진짜 약간 그런 타입이 도노반 미첼, 음. 디온 웨이터스, 빅토 올라디포 뭐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가 원래는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1라운드 값으로 평가받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아, 프레스티도 직접 경기 보러 갔고 그 썬더볼님도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얘 뭐요? 보러 갔다고. 아, 걔가 걔예요? 응. 너무 많은 걸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왜 이 선수가 1라운드 값으로 평가받았는데 언더랩으로 밀렸냐? 슛이 안 됐어요. 음. 3점도 안 좋았고 미들 레인지도 안 좋았고 골밑도 심지어 안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 선수가 만약에 3점도 한 35% 정도 되고 골밑도 어느 정도 넣어줬으면 이번 드래프트 거의 탑 10, 탑 7 안으로 들어갔을 거고 골밑만 어떻게 좀 좋았어도 1라운드에서 밀려나진 않았을 텐데 이번엔 다 안 돼가지고 이번에 밀려난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선수가 이제 썸머리그에서 그다음 트레이닝 캠프, 프리시즌 이런 상태에서 골밑에 대한 골밑 마무리, 골밑 터치만 좀 보강이 되면 진짜 썬더볼님이 원하는 우리 팀에서 나오는 벤블리, 음. 언드랩 시나 아, 이런 그래. 것들을 돌트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언드래프트의 신화를 씁시다, 우리도. 제발 좀. 응? 매번 1라운드 픽에 의존할 순 없잖아요. 응? 디알러도 다음 시즌에 좀 잘하고. 그리고 명명TV님이 로버슨하고 퍼거슨 누가 주전으로 뛰게 될까요? 아, 이거는 제 생각은 로버슨 상태 그리고 감독의 선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로버슨을 좀 관리해서 뛰게 해주는 거라면 전 후보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음, 이게 로버스는 제 생각에 이번 시즌에 한 25분? 음, 25분 안쪽으로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퍼거슨이 스타팅으로 나오고 로버슨이 백업으로 나오고 그래서 디알로도 이번 시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퍼거슨이, 아니, 로버슨이 뭐 옛날처럼 음, 지금 당장 이번 시즌 크게 못 띄워주기 때문에 오히려 음, 그 자리를 디알로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먹어줘야 되니까 음, 이 부분에서 빵꾸가 나면 결국엔 또 작년과 같은 이번 시즌처럼 주전들 갈아넣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디알로도 잘해줘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또 세비지 님이 음, 드래프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은 자이온 원탑 음, 이번 드래프트는 자이온 어나더 원탑 그 다음 그 밑에 베럿 모렌트 2티어 그 밑에 컬버 헌터 갈란드 화이트 포가들 2명 음, 끝나고 그 나머지부터는 누가 누굴 뽑아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하치무라가 9픽에 뽑히고 캠 존슨이 11픽에 뽑히고 역대 가장 많은 드래프트 픽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이게 웬만한 드래프트는 거의 뭐 이게 티어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정도 픽에는 이 정도로 가고 또 그 밑에 픽에는 어느 정도 픽이 이렇게 내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번 드래프트는 그냥 거의 뭐 탑 7, 탑 8 밑으로는 그냥 맘대로 뽑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는 음, 그런 드래프트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하치무라나 캠 존슨처럼 엄청나게 위에서 뽑힐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처럼 그 뽑으면 되는데 샐러리 낮추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21픽으로 뽑는 애 샐러리보다 23픽으로 뽑아서 샐러리 주는 게 약간 뭐 0.2, 3mm라도 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 0.23mm 사치세 뭐 곱하고 이래버리면 거의 2, 3밀급으로 올라가니까 그쵸. 우리는 원하는 선수 뽑으면서 2, 3밀 세이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 저는 이번 드래프트 그, 잘했다고 봐요. 우리 썬더는. 예,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몇몇 픽 빼고는 진짜 팀들이 30개 팀들이 이 선수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디벨롭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위너, 루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풀업 진출하죠. 풀업 진출 안 하고 돈 이렇게 쏟아부으면 안 되죠. 뭐 요즘 글 보니까 썬더는 뭐 컨텐더 팀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전 좀 우리 팀이 현재 뭐 언더독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절하 받고 조롱도 받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 팀만의 농구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믿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어요. 저는 뭐 프로 가서 좋은 성적 낼 거라고 봐요. 전 선수들이 그러니까 체력 좀 세이빙 잘하고 건강하기만 하다면 부상 안 당하고 이번 시즌은 뭐 조지 부상이 그 정도로 심할 줄은 몰랐으니까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길 거라고 봤으니까 프로 1라운드 자체는 내년 1라운드에서 떨어지면 일단 폴 조지는 우리 팀 나갑니다. 프레스티가 팔 거예요. 아담스도 팔 수 있으면 팔고. 정규 시즌을 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풀업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러스가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조지만 건강하면 돼요, 여러분. 조지만. 폴 조지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러스가 억제할 거예요. 폴 조지가 건강하기만 하다면 러스는 알아서 자기 억제하면서 다른 선수들 기회 봐주는데 더 힘을 쏟을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팀 안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폴 조지가 어느 정도로 부상이 안 좋았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근데 러스는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경기를 풀어내려는 자기가 책임지고 경기를 이끌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됐고 러스 자체도 부상이 있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었죠. 뭐, 폴 조지 이야기로는 어깨를 손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 매니아나 그 알럽 카페 보니까 뭐 썬더는 이미 물 건너간 팀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그런 평가를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썬더 팬들도 같이.